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관련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5일과 6일 강희경 씨와 미래항공연구소 김모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세훈과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1일 친윤 친건의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이 명태균을 이용해 오세훈과 홍준표, 이준석을 친다는 얘기를 검찰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발언을 했었고, 이어 한동훈 측은 즉각 가짜뉴스이자 음모론이다,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등 모두 명태균에 의해 골로 갔고 또 가게 될 판에 유일하게 명태균에게서 자유로운 자가 있으니 그것이 한동훈이다 이거였지요. 또한 여권의 여러 후보 중 당연 지금의 검찰이 한동훈을 밀 것이라는 건 상식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네. 어쨌든 윤 씨 부부 측근이에요.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명태균과 한동훈 지금 뒷거래 의혹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명태균 이용해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다 친다는 얘기를 검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하여튼 이거 가짜뉴스라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 1일 날 예. 거네요. 근데 저는 검찰이 지금 여기서 이 큰 판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 목줄이 걸린 판인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은 검찰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보다는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그 필살기 확보하고 있는 카드를 활용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은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사건이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카드죠.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웃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죠. 예. 웃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웃을 수 없어요. 거기도 무슨 나오나요? 거기도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되나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났어요. 그래요? 네. 한동훈은 어떻게 해볼게요?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것이 나오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죠. 한동훈도 있습니다. 하나만 조금만. 아니, 한동훈도 있어요. 조금만.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요? 명태균 관련 한동훈이라면 앞서 말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거나 혹은 이미 보도되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있는데, 뉴탐사의 박대웅 기자는 한동훈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관계에 대한 취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민서 기자 혹시 아시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김민서 기자한테 안녕하세요. 명태균 파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당사 압수수색 할 때, 당사 압수수색 할 때, 자, 그러니까 명태균과 조선일보 기자의 커넥션에서 조선일보 폐간을 이야기할 정도의 김건희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한동훈까지 연결이 된다면 계엄 당시 체포리스트에 있었던 한동훈 제거는 폐간과 동의어가 됩니다. 주진우와 뉴탐사의 취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집단학살 기획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지옹호하는 국힘이지만 장담하건대 이들은 100일 내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다. 주술사의 점괘가 아니라 이름과 성까지 수시로 바꿔왔던 과거 행태를 본 합리적 예측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어 3월 3일 국힘의 지지율이 수직 하락한 여론조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힘 윤석열 배반 D-85. 2025년 2월 16일 제가 국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왼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구구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구구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구구 폭력 선동 집단을 배반할 것입니다.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습니다. 말 바꾸기, 얼굴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서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겁니다. 이름 바꾸기, 정강 정책 바꾸기도 하고 싶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5대 군사강국, 10대 경제강국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처럼 불난집에 호떡집이라는 비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전 성관이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인데 결국 이 김세환 전 총장이 강화도 군수 국힘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우와 나경원은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관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의 근거로 성관이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정치 결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국힘 후보로 출마했었다면 이 주장은 당연 오염되고 탄핵돼야지요. 이처럼 국힘이 앞으로 보여줄 기상천외한 모습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고 이를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며 그러니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최종점은 내란정당 국힘의 정당 해산이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의원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힘 의원이 구구 집회에서 공수처, 성관이, 헌재를 쳐부수자며 헌법에 죄를 부립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여전히 1호 당원인 국힘은 더는 공당이길 포기한 겁니까? 이번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옥중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김용현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며 노골적으로 헌재재판관 공격을 사주합니다.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님은 쟤들 가만 놔둬 3년 있으면 저 사람들 안 봐 라고 왜 했을까요? 헌정질서 부정, 헌법기관 타격을 떠들어대니 그야말로 불안당이 따로 없습니다. 2024 헌나 8에 이은 2025 헌다 1이라면 내란 청산과 헌법 정화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공당의 의무를 내팽개친 정당에게 국민은 결코 미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 번호는 헌다가 붙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